자, K 뉴딜 지수 오늘 첫 선을 보였는데요. 네, 수혜주를 찾아라. 자, 이거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관련 기업들 뭐 꿈틀꿈틀 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자, 아무튼 K 뉴딜 지수, BBIG, 바이오,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 요 네 개를 대표 기업들을 묶어서 한국거래소에서 K 뉴딜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관련된 ETF가 아마 10월 정도면은 상장이 될 것 같고요. 이러면은 또 이제 관련된 기업들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제가 오늘 다 두들겨 보니까 전부 다 요즘 핫한 종목들, 잘 나간 종목들이기 때문에 돈이 물론 이제 ETF를 만드니까 돈은 들어오겠지만, 지금 보니까 뭐 대부분 요즘 핫했던 종목들이고요. 금요일 날 반짝 올랐다 오늘 다 빠지는 분위기라서 이게 과연 바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좀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종목들 중에 근데 이런 종목 좀 눈여겨봐야 된다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은 그나마 좀 괜찮게 보시는지 종목 힌트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선수가 없는 쪽으로, 그다음에 네이버, 붉은 사막 좀 헷갈리는데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펄어비스, NHN, 더전 비전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붉은 사막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자, 붉은 사막하고 펄어비스 잡아주셨는데, 네. 자, 지금 뭐 게임주가 가장 뭐 수혜가 될 것 같다는 얘기도 있지만, 게임주 전반을 다 두들겨 보면 저 위에 있는 기업들이 뭐 NC소프트, 뭐 넷마블 좀 등치 좀 많이 크긴 큽니다. 네, 맞습니다. 펄어비스는 좀 괜찮게 보십니까? 금요일 날 사실 이 K 뉴딜 지수 관련해 가지고 미리 좀 선공개가 돼 가지고 금요일 날 장이 조금 약세였습니다만 지난주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오늘은 좀 오르다가 좀 음봉 형태로 끝나거나 뭐 윗골이 좀 달리고 끝났는데, 이 K 뉴딜 지수라는 거는 방금 말씀 주신 그 BBIG라고 하는 네 가지 섹터마다 10종목씩 들어가서 40종목이 원래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상위 종목 3종목씩을 따가지고 12종목을 따로 K 뉴딜 지수라고 그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것이 그 도표를 보시면은 비중이 똑같이 12분지 1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종목 대비해서 작은 종목 비중도 똑같이 들어가니까, 말씀 주신 대로 10월 달에 패시브 펀드라든가 ETF 같은 것들이 설정이 되게 되면 어차피 큰 종목, 그러니까 12개의 종목 안에 똑같은 비중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효과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그 12개 종목, 뭐 배터리에 엄청 대형주죠. 당연히 배터리 3사가 들어가 있고, 뭐 바이오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뭐 이런 계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게임 쪽에 말씀 주신 대로 NC소프트와 넷마블은 사실 차원이 다른 종목인데, 뭐 16조, 뭐 20몇 조 뭐 이러는 종목들인데, 펄어비스가 게임 쪽에서 3등으로 들어가서 K 뉴딜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2조 한 중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ETF나 뭐 그 패시브 펀드 설정될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선택의 양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붉은 사막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원래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이거든요. 네. 근데 신종 게임으로 준비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게임이 바로 색깔만 다르게 해서 붉은 사막이 나온다고 해서 힌트를 좀 드려봤습니다. 네. 자, 논리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어쨌든 한국거래소에서 한국판 뉴딜 지수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바이오 쪽, 배터리 쪽, 인터넷 게임 총 4개 파트에서 10종목씩 각 산업 업종별로 10개씩 해서 그 위에는 3개 종목씩 해서 총 12개 종목이 되겠죠. 12개 종목을 그대로 일단 분산을 해서 하겠다는 관점인데, 요 중에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낮은 게 득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펄어비스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동근 파트너께서는 네이버라고 적어주시고 NHN 적어주셨는데, 자, 어떤 의미일까요? 네이버에서 분산 회사가 이제 NH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K 뉴딜 지수를 발표를 정부가 이제 금요일 했죠. 특히 시기상으로 보면은 사실 금요일 시장이 목요일 미국 시장 급락했다는 충격이 상당히 나올 수 있는 흐름이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국판 뉴딜 지수를 발표하면서
정책 효과를 부각시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목들을 이렇게 쭉 보면 12개 종목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하이밴드 10개씩 해서 40개 종목들이 됩니다만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걸 발표를 하면 오늘 이제 흐름들을 보면 거기에 K 뉴딜 지수의 전체 하위 종목까지 편성되지 않은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종목군들, 그린 뉴딜 관련한 종목군들, 이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올라갔고 진짜 정부가 금요일 날 발표했던 종목들 같은 게 거의 다 차익들이 나오면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 말이냐면은 사실상 어떤 종목을 발표하더라도 조금 이제 저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가격 메리트가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파트너님들께서도 뽑아온 종목들이 전부 다 조금 시가총액이 좀 그중에서 좀 작은 종목들이나 네. 조금 어떻게 반등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제 NHN을 뽑아 온 것도 이제 모바일 게임 라인팝2라든지 그다음에 전자상거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계열사 NHN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본격적인 어떤 언택트 관련 수혜주로 볼 수가 있고 실적도 1,200억대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1.59조 정도로 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금들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쪽에 가격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NHN 한번 뽑아 나와봤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강준혁 파트너께 선정하신 더존 비주원, 뭐 펄어비스랑 조금 비슷한 관점 같기도 해요. 인터넷 쪽에서는 펄어비스 시총이 제일 작고 게임 쪽에서는 인터넷 쪽에서는 더존 비주원이 이제 시가총이 제일 작아서 뭐 그나마 상대적으로 하고 좀 잡아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일단 그런 부분도 하나가 있고요. 아까 이제 제가 할 때 큰 플레이가 좀 없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게임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또 어떻게 들어오면은 또 어떻게 판도가 바뀔지가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추가 수익을 그냥 단기적으로 좀 올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 바이오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넷이 일단 있는데요.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이제 더존 비전은 조금 다르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안에는 우리 정부의 어떤 의지가 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정책 발표를 했는 부분을 보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AI를 기반으로 한 무언가를 이제 좀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AI 하려 그러면 당연히 필요한 게 빅데이터가 필요하죠. 더존 비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된 회사고 크라우드 관련된 회사다. 이 정도만 일단 생각을 하실 건데 이 전자세금 계산서 부분이 크라우드화되면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냐면 어떤 한 공장이 환경이라든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매출이 어떻게 변화해 오는지를 굉장히 장기적으로 빅데이터화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보통 스마트 팩토리, AI가 포함이 된 스마트 팩토리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최근에 좀 이제 주가가 더존 비전에 한참 밀렸다가 조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시점에 일단 이런 펀드와 관련해서도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